2025년 기술 이전 건수는 23건, 기업 수는 21곳으로 집계됐는데요. 2024년 15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양적으로 성과가 늘었죠. 금액으로 보면 더욱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2025년 기술 이전 계약 23건 중 비공개를 제한 총 계약 규모는 27조 8,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2024년 8조 2천억 원과 비교하면 계약 규모가 3배 이상 커졌습니다. 특히 조단위 빅딜도 2024년 3건에서 2025년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K바이오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기욱 기자, 김혜성 기자입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5년 역시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미래성장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M&A, 자금 조달, IPO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시장의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2025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5년 한 해 제약바이오 시장을 둘러싼 대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더벨이 2025년 1월 국내 바이오텍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보안율 고물가로 인해 올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죠. 실제로 연말까지 1,400원 중후반대의 높은 원달러 환율이 유지됐고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대부분 2%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바이오텍의 임상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졌죠. 2025년 한국 제약바이오 시장의 주요 이슈는 바이오텍이 아닌 대기업 계열 바이오 기업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과 삼양, 롯데, SK 등 다양한 대기업 그룹이 바이오 부문의 변화를 추진했죠.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양홀딩스의 바이오 부문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월 기업 내 투자 부문과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분리해 중간 지주사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존속법인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고객사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분할을 통해 그룹 내 신약 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졌죠. 신설법인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에피스넥스랩까지 설립하면서 신약 개발 사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양그룹도 지주사 삼양홀딩스와 바이오 사업 담당 조직의 분할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1년 흡사합병 이후 4년 만이죠. 삼양홀딩스는 순수 지주사로서 지주사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삼양바이오팜은 자본 조달을 포함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롯데그룹과 SK그룹은 오너 3세 인사를 통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롯데는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신유열 부사장을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SK는 최은정 부사장에게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을 맡겼죠. 두 그룹 모두 오너 중심으로 미래 사업인 바이오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인 기술 이전 분야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2025년이었습니다. 2025년 기술 이전 건수는 23건, 기업 수는 21곳으로 집계됐는데요. 2024년 15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양적으로 성과가 늘었죠. 금액으로 보면 더욱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2025년 기술 이전 계약 23건 중 비공개를 제외한 총 계약 규모는 27조 8,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2024년 8조 2천억 원과 비교하면 계약 규모가 3배 이상 커졌습니다. 특히 조단위 빅딜도 2024년 3건에서 2025년 8건으로 늘어났죠. 이 중에서도 코스닥 대장주로 꼽히는 알테오젠이 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름값을 했습니다. 매수임은 영국 법인 및 미국 법인과 총 1조 9,6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죠. ABL 바이오도 글로벌 빅파마, GSK, 일라이릴리와 각각 플랫폼 딜을 체결했고 총 계약 규모는 약 8조 원에 달했습니다. 비상장 바이오텍의 존재감도 두드러졌는데요. 조기에 유망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 바이오텍을 들여다보는 빅파마가 늘었죠. 이에 뉴로바이오젠, 아델, 아이엔 테라퓨틱스 등 비상장사들이 대형 딜을 터뜨렸습니다.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알지노믹스와 에임드바이오도 비상장 시절부터 빅딜을 체결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일라이 릴리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에임드바이오는 베링거 인게라인과 1조 4천억 원의 빅딜을 체결했죠. 아델도 2025년 12월 알츠하이머병 치료 물질을 사노피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선급금 1,176억 원, 총 계약 규모는 1조 5,300억 원에 달합니다. IPO 시장은 훈풍이 불었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25개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안착했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작년 말 혹한기 상황이 계속되는 듯 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복세를 보였죠.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소제약사들이 주식시장에 등장했다는 부분인데요. 상장 과정에서 논란이 있던 명인제약은 9천억 원 밸류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스펙을 활용한 삼익제약은 900억 원 몸값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신약을 무기로 IPO에 성공한 기업들도 다양합니다. 에임드바이오, 인투셀, 아이지노믹스, 오럼테라퓨틱 등이 있는데요. 비상장 시절부터 이미 기술 이전 빅딜을 체결한 경험으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상장 기업 범위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주목할 지점은 또 있는데요. 바로 상장 심사 기간이 2024년과 비교해 대폭 단축됐다는 점입니다. 2024년 평균 심사일은 110일이었지만 2025년은 70일로 나타났죠. 무려 절반 수준인 40일이나 단축됐습니다. 심사 기간이 단축된 배경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심사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이 거론됩니다. 변화가 있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IPO에 성공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공모가는 19,167원으로 2024년 대비 20%가량 늘었는데요. 특히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택한 상황에서도 높은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따따블을 기록한 기업들이 그 예인데요. 올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 큐리오시스, 에임드바이오, 알지노믹스 세 곳이 공모가의 4배 가격을 기록했죠. 여기에 아크릴, 뉴로핏, 인투셀, 명인제약 등도 따블에 성공한 한 해였습니다. 반면 M&A 시장은 2024년 대비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 총 14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딜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총 43건 거래 규모 5조 2천억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죠. 그럼에도 2025년은 인수를 통한 생산시설 확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총 14건 중 5건이 시설 확보가 목적이었는데요. 인벤티지 랩이 큐라티스를 인수해 오성 바이오 플랜트를 확보했고, HLB 그룹이 펩타이드 공장 확보를 핵심으로 애니젠을 인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수를 진행한 기업도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각각 미국에 위치한 일라이 릴리 브랜치버그 공장과 GSK의 락빌 공장을 확보하면서 4천억 원대 거금을 들였습니다. 이외에도 차그룹은 비상장 계열사 차키어스를 활용해 2025년에만 2건의 M&A를 추진했죠. 2025년 10월 약 102억 원 규모의 화장품 전문 기업 제이준 코스메틱을 인수했고, 곧바로 다음 달 카카오 헬스케어를 인수했습니다. 차그룹이 병원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죠. 2025년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조달은 방식에 따라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2024년보다 시장이 크게 경색된 반면 메자닌 발행은 여러 특수 요인들로 크게 늘어났죠. 우선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 총 50개 기업이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해 유증 실시 기업 수는 대동소이했지만 총 조달 금액은 34.04% 감소했죠. 펀딩 혹한기 속 바이오텍들이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규모 유증을 실시한 기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1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증을 실시한 기업이 2024년 8곳에서 4곳으로 줄었습니다. 알테오진과 지아이오 이노베이션, 차바이오텍, 올릭스 등이 2025년 1천억 원 규모의 유증을 단행했죠. 반면 메자닌 발행은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66.8%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발행 규모만 2조 2천억 원으로 상반기 6,700억 원의 3배를 넘어섰죠. 두 차례 전환사채 발행으로 총 7,500억 원을 조달한 셀트리온 홀딩스가 메자닌 발행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자기 주식 매입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죠. 제약사들의 교환사채 발행 러시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구체화되자 제약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조달에 활용하기 시작했죠. 2025년 교환사채 발행 금액은 총 2,800억 원으로 2024년 1,400억 원의 2배에 달합니다. 교환사채를 발행한 19개의 기업 중 11개 기업이 제약사에 해당하죠. 종근당이 61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EB를 발행했습니다. 비상장사의 자금 조달은 메가딜의 부활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단일 라운드 기준 500억 원을 넘는 대형 펀딩이 없었지만 올해는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파인트리 테라퓨틱스가 67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단일 라운드에 조달했고, 넥스아이와 셀락바이오, 일리미스 테라퓨틱스, 에임드바이오 등도 500억 원 이상의 메가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 제약바이오 업계를 뒤돌아봤습니다. 고환율, 고물가와 같은 대외 변수들로 인해 어려웠던 시장 환경 속에서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성과들을 창출해냈습니다. 2026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또 어떤 성장을 이룰지 더벨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